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오랜만에 AMD 시스템을 하나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투자하면서도 성능을 고성능으로 쫙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CPU는 라이젠 7 3세대 3800X를 사용해보려고 해요. 뭐 상당히 가격도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8코어에 16스레드, 클럭도 좋고 코어 개수도 많아서 게임이나 여러가지 작업할 때 다 어울리는 CPU죠. 메인보드는 A520M 오로스 엘리트 제품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가격이 거의 10만원, 10만원 조금 언더로 딱 잡혀있는 가격이 좀 저렴한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메인보드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건 조금 아쉽고, 다른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나 CPU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가격을 좀 낮추면서도 성능이 좀 괜찮은,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괜찮은 모델을 선택하고 싶을 때 이 모델을 선택하면 좋아요. 그래픽 카드는 이노3D의 i7 RTX 3080을 업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성능이 워낙 잘 나온다는 그래픽 카드인데 저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메인보드를 자세히 볼게요. 네, CPU가 장착되는 부분, 그리고 쿨러에 따라서는 이쪽 클립을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볼트 풀면은 뒤쪽을 제거할 수 있죠. 그 램뱅크는 4개가 있고요. 좀 메인보드가 좀 보면 위아래 좀 짧잖아요. 이제 보면은 보통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메인보드가 좀 크기가 좀 작아지긴 하는데, 근데 좀 무조건 작은 메인보드라고 해서 성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작지만 뭐 다 때려 박아서 막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또 성능이 무척 좋고 가격도 비싼 메인보드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중급? 중급 이하? 약간 그 정도 딱 가격을 좀 맞춰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뱅크는 4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M.2 슬롯이 있는데 2280까지 장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 이쪽 구멍까지 있죠. 좀 더 긴 M.2도 장착이 가능한 메인보드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228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보다 더 긴 M.2 SSD는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80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 이거 보면 M.2 슬롯도 조금은 특이하게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32GBps를 지원하는 M.2 슬롯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M.2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메인보드 가격대가 좀 낮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맞춰서 딱 슬롯이 한 개가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디오의 이제 캐패시터 부분인데요. 이게 뻥 뚫렸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고급형의 캐패시터 사용됐어요. 이 캐패시터가 좀 모양이 좀 다른 게 약간 금색이나 약간 조금 넓고 좀 좋아 보이는, 납작하고 이런 제품도 붙어 있으면 좀 좋은 오디오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사운드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애돈 카드를 장착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았는데, 요즘은 별도로 장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예를 들면 USB 오디오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많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내장 오디오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내장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내장 오디오만 해도 사실 풍부하게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고요. 저는 조금 부족해서 이제 별도 USB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귀로 듣기에는 뭐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성능이 상당히 우수해요. 이게 조금 가격이 낮은 모델이긴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조금 괜찮은 게 들었어요. HDMI가 HDMI 2.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DCP 2.3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보다 48GBps로, 그러니까 HDMI 2.0보다는 대역폭이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해상도 큰 모니터 연결시켰을 때도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 좀 고가형 제품들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 이 슬롯 부분이 좀 달라요. 다른 색깔보다 좀 다르죠. 얘는 그냥 플라스틱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덮여 있잖아요. 이게 어, 무거운 그래픽 카드나 애돈 카드를 달았을 때도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도록 이렇게 실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안쪽에도 철심이 들어갑니다.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 2개가 들어가서 딱 맞물려 있어서 이제 무거운 그래픽카드 달아도 밑에 처지지 않도록 슬롯이 꽉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충격 때문에도 슬롯이 망가지는 경우 있고, 그러면 메인보드 결국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슬롯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좀 줄일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엔 그래픽카드도 봐야겠죠. RTX 3080입니다. 제가 2080 Ti 엑스트림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 3080 네, 일반 버전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네, 3080 올라가면서 다 모든 부분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보니까 기판 크기는 그렇게 커진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제가 쓰는 것보다 좀 작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픽 카드가 엄청 무겁네요. 이게 뭘 넣는 거야 도대체. 너무 엄청 무겁습니다. 보면 위쪽 부분도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고요. 음, 제가 이걸 나중에도 다른 시스템에도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그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보드에 라이젠 7 3800X를 장착하고 M.2 SSD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장착하고 케이스에 넣어 볼게요. AMD 조립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메인보드에도 핀 연결하는 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핀 연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CPU랑 그리고 램, SSD 장착을 다 메인보드에 보통은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선 연결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 커넥터랑 이제 보조 전원 이 정도 연결하는 거 빼고는 없죠. 근데 이 제품은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RTX 3080을 장착해 볼게요. 이 케이스는 연결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근데 간섭이 있다. 얘랑 걸리네요. 케이스 연결하려니까. 그래픽 카드가 워낙 길기 때문에 케이스에서 간섭이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픽 카드까지 무사히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원 켜볼까요? 조립을 완료하고 전원 켜봤는데요. 네, 전원이 잘 켜지네요. 그래픽 카드랑 CPU 쿨러랑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크게 튜닝을 하지 않아도 네, 멋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젠 7 3800X가 온전하게 인식된 게 보이고요. 8코어 16스레드로 동작하고 있고 메모리는 16GB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3080이 이렇게 인식된 게 보입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 보이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가 39,248점이 났어요. 뭐 점수는 꽤 잘 나오네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와우, 감동이네요. 지금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환경 설정에 올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하고요. 렌더링 크기도 12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을 줄 수 있는 대로 싹 다 줬는데 프레임이 153이 나오고 있어요. 153, 173, 148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144Hz의 모니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65Hz까지 오버가 가능하고요. 지금 160, 159, 166 뭐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전혀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올 울트라 옵션을 갖다가 그 전에 2080 Ti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방어는 못했거든요. 한 120 정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144를 방어를 하네요. 보니까 움직일 때도 뭐 끊기는 느낌, 갑자기 확 이렇게 움직일 때도 끊긴 느낌도 별로 없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맞춰도 그래픽 카드가 좋으니까 성능을 확실히 확 받쳐주네요. 어로스 앱 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앱을 모아놓는 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지 튠을 실행하면은 여기서 오버클럭이나 뭐 또는 튜닝을 하거나 뭐 펜 속도를 좀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 설정할 수 있고요. 뭐 고급 CPU 옵션, 그러니까 고급 CPU 오버클럭도 가능하고 뭐 주파수나 전압 이런 부분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DR 메모리도 오버클럭 가능하고요. 파워 설정도 가능해요. 핫키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했다가 껐다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 RGB 퓨전, 그러니까 그 어로스 메인보드에 RGB가 좀 많이 들어간 모델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들은 이 튜닝을 통해서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조금 아쉽다면은 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작아요. 공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에 뭐 빛이 메인보드 전체적으로 뭐 빛이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 어로스 로고 있는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밑에는 그래픽 카드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위쪽도 쿨러에 가려서 안 보이고 이 부분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 시스템을 맞춰 봤는데요. 메인보드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좀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CPU랑 그래픽 카드에 조금 몰빵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성능은 상당히 좋네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든 뭐 그래픽 작업을 하든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크게 끊기지 않고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AMD 기본 쿨러가 소음이 조금 있으니까 다른 쿨러로 바꾸시면 좀 더 소음을 확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맞추실 때 뭐 이렇게 맞추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조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하시다가 영상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